안녕하세요. 아, 김효선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있고요. 근데 UCLA하고 비슷하지만 UCLA는 아니고 원래 이름은 그냥 캘 스테이트 LA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의 ABA를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행동분석학회가 주최하는 2021년도 학술 대회에 기조 강연의 기회를 주셔서 무한 영광입니다. 또 박혜숙 회장님과 실무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장애인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님과 참여해 주신 모든 학부형님들, 또 일선에서 장애 학생의 교육과 치료에 힘써 주시는 전문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감사 인사드립니다. 행동분석학계의 질적 양적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일해주시는 회장님과 회장단의 계획에 누가 되지 않도록 준비한 내용을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제가 원래 인권의 관점에서 본 것이라고 하길래 제가 그래도 조금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스크린을 나누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를 시작했을 때는 우리 강아지하고 먹는 거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 강아지가 일하는 강아지예요. 도우미 견으로 일을 많이 하니까 제가 한번 지금 말씀이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강의의 목적은 두 가지로 했습니다. 이제 발표해 주실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치료법이 잘 되더라라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실질적인 것들을 말씀을 많이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평가와 분석법을 적용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무엇일까? 특히 인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재를 할 때 우리가 도덕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 다음에 학문적인 태도는 응용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학문적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는 것을 두 가지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먹을까? 왜 먹을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왜 먹을까에서는 있으니까 먹는다. 그렇죠. 있으니까 먹는다가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데도 우리가 먹으니까 섭식 장애라고 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섭식 장애가 좀 있다. 배고프지 않은데 왜 먹겠어요? 그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은 에너지 보충과 건강 때문이죠. 근데 이 건강이나 에너지 보충은 성장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섭식은 중요하다. 어떤 다른 행동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오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닐까. 근데 실질적인 또 중요한 외에 감각적인 요인이라든가 사회적인 요인 또는 심리적인 요인, 우리가 축하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게 이 음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이제 저는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좋은데 꼭 필요하니까 눈으로 보고도 좋고 근데 왜 못 먹을까? 왜 못 먹을까? 그 문제는 일단 신체적인 구조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요거에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여기에 전문성이 있어요. 제가 언어 치료를 했었고 뇌성마비 학생들을 가리켰었기 때문에 이 구강 구조라든가 언어를 생성하기 위한 기관하고 먹는 섭식 행동을 하는 기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문제가 있으면 먹을 수가 없다. 구순열, 구개열도 있고 혀 움직이는 것도 안 되면 안 되고 입술을 닫지 못한다든가 그런 신체적인 원인.
그 다음에는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겠죠. 뭐 유전적인 거라든가 뭐 뇌신경이라든가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호르몬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물론 또 질병 때문에 우리 아플 때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입맛. 그 다음에 약물의 부작용으로도 저희가 먹지 못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먹거나 후유증으로도 그럴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뉴럴라지컬한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는 심리적인 원인, 완벽주의인 경우에요. 그 다음에 그 반대로 또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을 때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나는 늘 내가 뚱뚱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이거를 먹으면 안 될 것 같다거나 이거는 좋으니까 꼭 먹어야 되니까 좋은 것만 찾아 먹는다거나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뭐 깨끗해야 되고 뭐 이러면 이건 더러워서 먹으면 안 되고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때도 역시 섭식 장애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 환경적인 원인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체중, 요즘 현대인들은 TV에 뭐든 나오는 게 미디어의 역할이 그렇잖아요. 바비 인형 같이 불균형인 몸매를 가장 선호하는. 그러니까 한국 분들 보면은 너무너무 다 몸매가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분들 이렇게 그 나오는 거 보면 저희들은 어떻게 저렇게 뚱뚱할 수 있나? 근데 일단 뚱뚱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건강하냐 이거를 봐야 하는데 그 환경적으로 그런 어떤 프레셔가 와서 먹지를 않는다거나 아니면 안 먹다가 보니까 어느 날 과도하게 시작을 해갖고 장애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면 발달장애 아동들의 섭식 행동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잘못 먹어서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거하고 그 다음에 먹어야 되는 걸 안 먹어서 생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 근데 못 먹는 것에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음식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를 먹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겪어봤어요. 아이스 큐브, 그러니까 그 얼음 조각을 먹는 것도 사실은 그 뭐 몸에 나쁜 거 아닌데 먹어도 그건 장애가 아니지 않느냐고 하지만 사실은 영양분이 없는 것을 먹는 것도 피카에 속하기는 해요.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얼음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얼음을 안 먹는데 얼음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어느 정도냐면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미국에서는 그 주유소마다 콜라를 팔아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컵에다가 아이스 큐브를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유소마다 서서 그거를 받아갖고 봉지에 받아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계속 먹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건 뭐 특별한 것 같지가 않아서 내가 왜 이럴까 이러고만 있었는데 정말 병원에 갔을 때 철분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철분을 이렇게 주사로 맞아서 해결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런 것들이 아연 부족이라든가 또는 영양 부족인데 이게 문화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어떻게 먹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어떤 그 영양분이 결핍돼서 먹을 때 뭐 아이스를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서는 흙을 먹는다고 그래요.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흙을 먹기도 하고 하여간 그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이제 먹는다. 근데 그것이 질병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이게 먹어도 되는 음식인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지 모르고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냥 감각이 좋아서 이 향이 좋아서 아니면 호기심에 이렇게 해서 먹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카는 그렇고 이제 안 먹어서 그러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다 많이 알고 계시죠. 거부하는 게 가장 큰 것이고 그 다음엔 토하고 그죠? 그 다음에 먹으라 그러면 입에다가 이렇게 물고 삼키지를 않고 계속 입에 물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씹고 삼키는 게 원활하지 않다거나 이제 우는 거죠. 음식을 보면 울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섭식 행동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발달장애 학생들한테서 볼 수 있는 섭식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많은 연구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당연히 어릴 때 많은 아이들이 그 편식이라고 하는 그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편식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편식이 너무너무 심하다 못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정도. 그러니까 편식이 심해가지고 너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한 5살, 6살, 7살 때는 병원에 가서 뭐라 그러죠? 말 뉴트리션? 그러니까 영양 부족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여러 번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먹고자 하는 것만 이제 엄마가 이렇게 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연구에 분명히 일반 아이들도 많은 섭식 행동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크면 없어지지만 장애 아동, 그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이라든가 자폐 아동의 경우에 그 숫자가 2배 정도 이렇게 되는 그 숫자가 진짜 숫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더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중재를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어머 얘는 이렇게 뭘 먹으라 그러면 안 먹어. 그래서 너무너무 문제야 라고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오케이. 연구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동 섭식 기록을 반드시 해보자. 그러니까 얘는 내가 뭐 먹이려고 그러면 다 도망다니고 절대로 안 먹는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다. 적는 거예요. 언제 먹었는지, 그러니까 시간은 요게 몇 시간, 몇 분 동안에 먹었는지, 우유를 먹었는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먹었느냐, 그 먹은 음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음식에 대한 것도 사실은 좀 쓰면 좋아요. 어떻게 요리한 것이고, 어떤 상태의 색이라든가, 감촉이라든가, 향이라는 게 어땠을까 써놓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칼로리 계산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이렇게 구글이라든가 이렇게 가서 보면 사실은 뭘 먹었을 때 칼로리를 적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면서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일을 하면서 먹었나. 그 다음에 이때 아동의 행동은 어땠는가를 좀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만큼은 하지 않더라도 장애 아동이 일단 섭식 장애가 있다고 할 때는 반드시 요 앞에 거를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근데 하루 안 먹고 이틀 안 먹고 3일 안 먹고 보다도 일주일 이상 해서 평균을 내고 적어도 2주 정도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의사 선생님하고 반드시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얘가 하루는 아무것도 안 먹었고 그 다음 날은 좀 이만큼 먹었고 이렇게 돼서 일주일 동안의 평균을 냈을 때 이 정도의 칼로리를 섭취를 하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정말 이것이 아이가 크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라는 데 문제가 있겠느냐,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있겠느냐를 물어서 만약에 이것이 우리 그냥 관찰을 조금 더 해봅시다라는 의사 선생님이 그 정도로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 저 같으면 우리가 조금은 좀 릴렉스 했으면 좋겠다. 좀 안 먹고 도망간다고 그래서 바로 우리 합시다. 이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그러면은 이 칼로리가 인테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조리법은 어땠는지 색감, 질감, 사이즈라든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섭식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중재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주일 이상의 섭식한 그 칼로리가 그렇게 정말 위험 수준이 아니라면 조금은 릴렉스를 해서 어머니들도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거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연구에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왜 안 먹느냐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아이에게 시간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있으니까 먹는다 이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하기가 쉽죠. 환경을 변화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리 있을수록 좋다.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처갓집이 가까이 있을수록 좋아요. 아기를 맡겨야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화장실도 가까이 있으면 좋죠. 멀리 옛날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지금은 뭐가 멀리 있어야 되냐? 냉장고가 멀리 있어야 돼요. 최대한으로 냉장고를 멀리 있거나 아니면 그 식품도 필요한 만큼만 사오고 한 번 더 갈 수 있게 뭐 이런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우리 같은 섭식장애를 가진 정상적인 섭식장애자들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해야 된다. 만약에 의사 선생님 한 분으로 부족하면 뭐 세컨 아이디어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엄마들이 보시기에 아니면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얘가 이걸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다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 쪽으로는 감각적인 거라든가 뭐 사회적이란가 심리적인 것은 이제 엄마와 선생님들과 다른 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양사분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영양사분들이 잘 알잖아요. 고기를 안 먹는 애에게는 뭐 단백질을 위해서 콩을 준다. 이거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알긴 알지만 영양사분들은 더욱더 많이 아니까 이런 다양한 재료로 해서 주는데, 미국에서도 아침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학교에서 하는 애들이 있고 점심 식사는 거의 다 사서 먹어요. 어떤 애들은 뭐 그냥 먹기도 하고. 그랬을 때 옵션이 있어요. 뭐 햄버거를 먹을래, 피자를 먹을래, 아니면 뭐 뭐를 먹을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야채 먹을래, 과일 먹을래, 뭐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원래 옵션이 있어요. 국, 밥, 그다음에 3가지 정도의 반찬 있잖아요. 그럼 5가지의 옵션 중에 하나만 먹어도 되잖아요. 밥만 먹어도 돼요, 사실은. 국만 먹어도 되고, 아니면 뭐 여러치만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옵션을 다 먹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뭘 먹어도 되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옵션에는 이미 강하다. 그러니까 좀 놨으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리사 선생님들하고 치료사 선생님들하고 해서 다양한 음식 모양과 뭐 감각과 색깔과 향을 좀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핑거푸드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으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나 가정에서는 사교, 행사, 파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안 먹었는데 팥콩 뭐 이런 거 전혀 안 먹어요. 그런 걸 전혀 안 먹는데 팥도 하물며 그 동지의 팥죽도 안 먹어요. 설탕이 들어간 팥죽도 안 먹고 빙수도 안 먹어요. 그 달짝지근하니까 다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단 하나 먹는 게 있는데 그게 시루떡을 먹어요. 팥 시루떡을. 그러니까 그럼 얘가 팥을 안 먹는 애는 아니잖아요. 근데 다 안 먹는데 팥떡만 먹는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봐요. 왜 내가 다른 모든 팥을 안 먹는데 이것만 먹을까? 보니까 이제 우리 집이 이렇게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고사를 지내요. 그래서 고사를 지내면 이제 큰 뭐 시루에다가 떡을 쪄가지고 이제 그 고사를 지내고 남은 걸 다 잘라가지고 온 동네에 다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오빠가 넷이니까 4명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들어갔다 뛰어나왔다 뭐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그러면서 막 그걸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장애가 있으니까 나르지는 못했지만 그게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면 오빠들을 멀리 보내고 바로 옆집에 맥굿을 저한테 남겨준 거예요. 그럼 이제 저한테 싸주고 바로 옆집에, 문만 나가면 옆집이에요. 그 집에 갖다 주게 해요. 그 집에 갖다 주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잊지 않죠. 아이고 네가 수고했구나. 뭐 정말 기뻐하는 그거로 저는 보상을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팥시루떡은 좋은 건 거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섭식 지도를 할 때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하고 같이 요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가지 규칙이 있는데, 좋아하는 음식 2개에다가 하나 새 거를 넣자. 아니 음식 리스트 만들어서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새 음식은 작은 사이즈로. 저는 지금도 파를 안 먹어요. 옛날에는 파, 마늘 뭐 해가 모든 걸 다 안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늘은 좀 됐어요. 근데 그거 왜 마늘을 먹느냐? 이탈리안 음식을 먹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마늘을 안 먹으면 이탈리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극복을 하게 돼서 먹게 됐어요. 그렇지만 파는 안 먹어요. 그럼 파는 아주 그냥 송송송송 썰어서 눈에 안 보이거나
건져내기 힘들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조금 먹어요. 아니면 원래 다 그냥 그게 들어간 음식은 잘 안 먹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밌게 만들자. 이거는 선생님들하고 엄마들하고 한 입만 더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뭐 오른쪽으로 먹어보기 왼쪽으로 씹어볼까 큰 소리로 씹을까 뭐 조그만 소리로 씹어볼까 소스도 뭐 이렇게 놓고 이것 찍어 먹어볼까 저것 찍어 볼까 뭐 이렇게 하고 수저로 먹을래 스푼으로 먹을래 그냥 마셔볼래 뭐 손으로 먹을래 뭐로 먹을래 당근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게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동네에서 나가서 일본 음식점인데 야채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기름에 튀긴 음식을 팔더라고요. 정말 씹는데 아삭하는 소리가 나니까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맛으로 먹고 영양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 소리 때문에 먹게 되는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재미있는 부분을 많이 해보고 많은 추억을 쌓아주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그 치료를 하기에 앞서서 이런 것들을 해본 상태에서 안 되면 장애로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친구는 제가 한 거예요. 이 친구가 미국 아이인데 엄마가 이제 러시아 엄마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읽느냐요, 요거를. 그래서 내가 뽀로로라고 읽는다 해서 뽀로로 이걸 몇 번을 했어요. 얘가 뽀로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가 삽입장애가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보냈어요, 얘한테.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이걸로 뭔가를 찍어 먹어야 되잖아요. 퍼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먹기 시작하더래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막 이게 기적의 유텐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조수가예요. 그래갖고 너무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이제 자폐 성향이 있으니까 향과 감촉에 굉장히 예민해서 거부하고 토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장이 10%일 미만이라서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제가 아까서 말씀드린 거예요. 굉장히 좀 위험한데 그래도 하여간 좀 두고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조수가인 경우에는 시상하부, 그러니까 뇌 부분이 조금 덜 발달을 해서 글렌린이라고 그래서 그 배고픔, 헝거를 느끼는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뽀로로가 이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과학자처럼 요리하자. 넌 지금 이제 과학자 옷을 입히고 과학자처럼 요리를 막 이렇게 뭐 몇 그램을 넣은 다음에 이제 과학자처럼 먹자. 그래서 요즘은 많이 먹어서 이제 그 한 6개월 지나서 지금은 요거를 이제 벗어났어요. 그래갖고 위험군에서는 벗어나서 그냥 좀 잘 먹어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엄마가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